오늘의 마지막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이제 결정 트리 알고리즘을 이제 활용하는 이제 근본적인 이제 원리를 살펴봤는데 데이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이제 살펴보지 않았어요. 그냥 뭐 캔서 데이터 뭐 이런 거 이제 살펴봤는데 일단은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가 되어야지 뭐 무슨 데이터든 이제 해보자 이런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고요. 데이터는 많습니다. 어제 소개해드린 대로 뭐 캐글 데이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캐글 데이터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께서는 금융 쪽 데이터를 이제 다루시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런 이제 예시 데이터뿐만 아니고 이제 뭐 금융 데이터를 이제 하나를 뭐 예시를 해가지고 이제 지금 알고 있는 알고리즘을 이제 적용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는 것도 우리의 이제 중요한 목표죠.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살펴볼 텐데 일단은 이 결정 트리의 이제 근본적인 이제 특성을 이제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디시전 트리 이제 클래시파이에서 우리가 이제 최대한 베스트를 이제 선택을 했고 그리고 나서 특성 중요도를 봤는데 여기 보시면 민 컨케이브 포인트와 이제 워스트 에어리아 요 두 개가 이제 주로 사용이 됐습니다. 근데 요 결과가 저랑 다르실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아까 상의 드린 대로 이제 무작위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약간 다르셔도 결과적으로 상관없는데 근데 이게 좀 생각할 점이 있죠. 뭐냐면 30개를 줬는데 그냥 두 개밖에 사용 안 했네. 그러면은 이 두 개만 사용하면 나머지 특성들은 사실상 필요가 없다는 건가?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논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까 보신 것처럼 얘네들이 이제 그 겹치는 특성들이 상당히 많은데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저거 이제 많이 해놨는데 사실은 비슷한 의미를 갖는 특성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원래 30개의 특성이 있지만 사실 30개까지 굳이 필요할까? 라고 하는데 이런 점이 좀 의구심이 이제 드는 데이터죠.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이제 확인해 보기 위해서 우리는 상관도 분석을 한번 이제 수행을 해 보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보니까 이제 의아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캔서 이제 프레임에서 그 코릴레이션을 이제 구해 보려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타입은 좀 빼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드롭에서 컬럼즈 하고 이제 타입은 이제 제외하고 혹은 이제 그 요거를 이제 제외하는 게 좀 이렇게 이제 일단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그러면 보시면 이제 요 mean radius라고 하는 거를 이제 그 기본적으로 한번 보시면 자기 자신과의 상관도는 이제 1이니까 뭐 이건 볼 것도 없죠. 그리고 이제 소수점이 너무 이제 그 상세하니까는 이제 소수점 한 두세 자리 정도까지만 이제 봐도 충분할 것 같고요. 그런데 보시면 mean radius랑 되게 그 상관도가 높은 지표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mean perimeter랑 mean area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요거는 비슷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제 레디어스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반지름인데, 그죠? 요게 이제 그 종양들이 약간 이제 타원형으로 생겼나 봐요. 그러니까 이 기 뭐 이런 걸 측정할 때, 그래서 이제 타원들은 반지름이 이제 두 개잖아요. 그래서 이제 R1하고 이제 R2 이제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있는데, 그거에 이제 평균 반지름을 구하면 뭐 미니 레디어스가 뭐 되나 봐요. 그냥 뭐 이거는 명칭으로 그냥 추정하는 간단한 이제 상식이 있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이게 그 평균 반지름이 크면은 당연하게도 영역도 넓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의 상관도 지표가 이제 굉장히 높은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요 민 레디어스와 이제 민 에어리아 이 두 개를 이제 구하긴 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어느 하나로 유도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이제 있겠죠. 뭐 완벽하게 안 되겠죠. 이게 평균치니까요. 그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상관도가 되게 높은 어떤 지표들이 이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저런 거를 이제 분석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결정 트리가 요거를 이제 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뭐 사실은 이거 두 개면 되던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특성 중요도를 그 지금처럼 이제 살펴보면 이제 참고가 됩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는 결정 트리의 특성 중요도까지 같이 이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아직 알고리즘을 많이 논의하진 않았어요. 논의하진 않았는데 이거를 그 실제 데이터에 적용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실제 데이터예요. 이것도 실제 데이터인데 사이클런에서 준비한 이제 예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건 실제 데이터가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그냥 임의의 데이터를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요 캐글 웹사이트로 한번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그 제가 좀 로그인을 이제 하는 게 필요할 수 있어서요. 그래서 이제 로그인을 이제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이제 소개해드린 요 캐글 데이터 셋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고요. 그 지금 우리가 이제 결정 트리와 이제 KNN 두 가지를 그 알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그 혹시 원하시는 유형의 데이터 셋이 있으실까요? 있으시면 이제 여기서 같이 검색해 보려고. 저도 이게 뭐 그 경우에 따라서 이제 본 것도 있고 안 본 게 대부분이니까요. 네,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금융 쪽 계시니까 파이낸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해 볼까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셋에서 그 파이낸스라고 이제 해봤어요. 애석하게도 이제 영어로 좀 이제 해야 되는데 이 보시면 당연히 제가 다 못 봅니다. 이거에 이제 대응하는 데이터가 뭐 11,000여 건 정도 이제 검색이 이제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현재 우리의 논의가 나의 업무에 어떻게 이제 영향 이제 그 적용이 돼야 될까 이런 게 궁금하시면 제가 이제 권장하는 거는 상대하시는 것과 가급적이면 유사한 형태의 데이터를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분석을 했는지 노트북도 제공해요. 그래서 이제 직접 하는, 이거 내가 직접 어떻게 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노트북도 제공하기 때문에 남들이 어떻게 했는지도 볼 수 있어요. 뭘 골라볼까요? 일단은 여기 이제 검색을 하시면 여기서 그 한니스를 기준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살펴본 이제 데이터들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규모가 나와요. 이제 그 파일 형태랑 여기서 이제 파이낸스 데이터고 이제 4년 전에 갱신이 됐고 유저빌리티 지수가 이제 5.3이고 그리고 이제 뭐 두 개의 파일로 되어 있는데 그 아래쪽에 이제 보시면 US 펀드 데이터셋 야후 파이낸스를 통해서 이제 획득이 됐고 3년 전에 갱신이 됐고 유저빌리티가 되게 높아요. 그리고 이제 7개의 파일이고 CSV고 370메가 정도 이제 됩니다. 그죠? 그러면 요 아래쪽에 있는 데이터는 또 이제 두 개의 파일이고 Consumer Finance Complaints 요건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 요거는 이제 그 금융 쪽에서 고객 불만 사항들이죠. 예, 고객들이 이제 어떤 뭐 불만 사항이 접수했으니까 이거는 이것도 이제 뭐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각각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핫하다고 하는 거를 일단 먼저 열어볼게요. 파이낸스 데이터를 이렇게 선택해서 그 주식 가격이군요. 스톡 마켓하고 이제 그 투자 관련된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제 설문을 한 데이터군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어떤 데 이제 투자를 하시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수집을 했다라고 이제 합니다. 그렇고 이건 이제 설문이고.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로는 요 파이낸스 컴플레인츠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형식으로 이제 돼 있는가 이제 보면 이제 시계열 데이터나요? 그래서 이제 그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돼 있고 여기서 이제 그 요 몰기지가 주담대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뭐 기타 등등 뭐 이랬고 어쩌고저쩌고 이제 이런데 이거는 이제 요쪽 그 제가 이제 미국 지역의 그 금융 용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몰라가지고 그런 점에 대해서 이제 좀 이제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서 이제 어떤 회사에서 이제 불만이 이제 있었냐 뭐 이런 거고 그런 거 같군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 캐글이 뭔지도 좀 궁금하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실전적인 데이터도 좀 가정해보고 그러려고 이제 했고요. 그러면 이제 요 US 펀드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뭐 ETF 펀드 뭐 이런 것들이고 그래서 이제 어 어떻게 이제 데이터가 되어 있는가 한번 이제 구경해 보면 ETF 프라이스 이제 펀드 가격들이 이제 수집이 되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ETF에 이제 그 어느 ETF냐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93년부터 2021년까지 되게 그 굉장한 이제 기간 동안 수집이 된 거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오픈이랑 이제 그 시작하는 가격이랑 이제 고점 가격이랑 이제 저점 가격이랑 그 해당 종가랑 뭐 이런 것들이고 그리고 이제 그 최종적으로 이제 뭐 조정된 이제 가격 그리고 이제 어 그날 그날 얼마만큼 이제 거래가 이제 수행되는가 이게 전형적인 그 금융 이제 데이터죠. 요거밖에 없나? 형태가. 그래서 이제 이 가격의 이제 변화만을 이제 가지고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뭔가를 이제 예측하고 이런 거는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성과를 내기는 좀 어려운 이제 데이터고 좀 이제 결정 트리에서 흥미로워 보일 만한 요건 어떠세요? 그 대출 승인을 예측하는 요런 거 이제 관련됐는데 용량도 좀 작은 편이에요. 13KB. 그래서 이제 이 대출을 이제 승인하는 것과 관련해서 뭔 지표를 이제 보는지 이제 볼까요? 그래서 이제 이 테스트 데이터셋이 있고 이제 트레인 데이터셋으로 잘 나누는데 그래서 이제 그 남자냐 여자냐 그 어, 결혼 여부 그리고 이제 그 딸린 식구들 그죠? 그리고 이제 에듀케이션 이제 학력까지 따지고 그죠? 그리고 이제 이게 자영업이냐 아니면 이제 고용된 형태냐 이렇게 이제 되고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소득이 얼마고 그리고 이제 공동 소득이 이제 얼마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그 대출 금액이 이제 얼마인가 뭐 그런 어떤 지표들이 이렇게 이제 있는 것 같고 그 결과 최종적으로 그래서 대출을 이제 해줬는가 안 해줬는가 그런 점을 이제 따지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보시면 이 클래시피케이션 그 대출을 해줬다 안 해줬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되니까는 우리가 이제 되고 여기 보시면 디시전 트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 데이터가 그 작기도 하고 우리가 좀 그 현재 결정 트리로 살펴보기에 조금 용이하지 않은가 싶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데이터를 제가 다운로드를 이제 받아볼게요. 근데 원래는 이 다운로드를 이제 받으려면 로그인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뭐 지금 괜히 회원 가입가 하시고 해야 되니까는 제가 이제 요거를 다운로드 받고 일단은 공유 폴더에 올려드릴게요. 그게 이제 편리하겠죠? 그래서 이제 다운로드 이제 받아보겠습니다. 다운로드 이제 받았고, 요거는 이제 파일 크기가 크진 않아요. 크진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요 파일 이제 대출 데이터 셋이라고 이제 부르고 요 내용을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잘 됐고, 그러면 이제 요 대출 데이터셋을 제가 공유 폴더에다가 좀 올려드려서 실제로 이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유 폴더에서 데이터 폴더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내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공유 폴더에 보시면 이게 데이터 크기가 크지 않기 때문에 금방 동기화가 됐고요. 데이터 이제 선택하시면 여러 가지 것이 이제 많은데 제가 방금 전에 대출 데이터셋을 이렇게 이제 드렸어요. 요거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실시 폴더에서 압축을 이제 해제한 상태로 어, 구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습 폴더에서 데이터 폴더를 하나 생성하시고 생성된 데이터 폴더에다가 론이라고 하는 이제 폴더의 명칭으로 이제 해볼까 합니다. 이거를 한국말로 하셔도 상관없는데 그러면 이제 경로를 우리가 이제 지정할 때 약간 번잡스러우니까 이제 영어로 이제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파일 탐색기에서 그냥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여기서 뭐 직접 하시려면 이렇게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파일 탐색기에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수행하신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읽어오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캐글에서의 실습 사례입니다. 그럼 이제 결정 트리까지 이제 논의했으니까 대출 데이터셋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저도 처음 해봐요. 근데 이런 식으로 실제로 우리가 논의한 것을 이미의 데이터셋을 이제 가장 뭐 업무와 비슷한 것을 이제 가져와서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출 데이터셋에 론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트레인이랑 테스트가 있잖아요. 근데 얘네 이제 경로를 획득해야 되는데 이 경로는 이제 이 파일에 대해서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경로 절대 경로나 상대 경로를 복사하시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짐작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경로를 이제 복사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대출 데이터셋에 이제 론 이렇게 이제 하고 일단은 펜다스 이제 read CSV를 이제 통해서 방금 전에 이제 경로를 이제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이제 하시고 그리고 이제 아마 이제 인코딩 CSV일 테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읽어와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서 지금 이제 이게 CSV 형식이기 때문에 이제 read CSV를 사용하셔서 다음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로 복사할 때 3대 경로 복사로 네. 제 생각에 이제 그런데 혹시 뭐 그 상대 경우가 지금 못 되시면 저대 경우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우 작업력이 어디서 아, 요거는 전혀 상관없지. 아, 어떤 얘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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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냥 제가 그 진행하는 과정들이 여러 개가 있어서 그 대면 폴더 안에 과정별로 그냥 폴더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뭐 가급적이면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참고가 되시지 않을까? 뭐 근데 그건 이제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네, 만약에 이제 트레인하고 테스트라고 하는 명칭이 굉장히 일반적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이제 가져왔을 때는 요 두 개가 이제 폴더가 없으면 이제 이름이 이제 겹칠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고려하죠. 그래서 이제 논 폴더를 만드시고 그 안에 집어넣으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건 이제 권고 사항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랑 일치하도록 하시려면 요그 데이터 폴더에 론 폴더에 그 파일이 있다고 가정하셔야 되고 만약에 아니시면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그냥 데이터 폴더 안 만든 거야. 뭐 원하시는 대로 하시고 내 경우만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잘 되시나요? 잘 안 되시거나 어려운 점 있으시면 알려주시고요. 같이 볼까요? 트레인하고 테스트 조금씩 이런 그 윈도우즈이신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뭐냐면 윈도우즈는 요게 그 구분자가 반대잖아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는 요 구분자가 반대이면 그 이 C 드라이브 유저스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이 되면 요게 그 유니코드 이스케이프이 돼 버려요. 그래서 이제 절대 경로를 쓰시면 이제 좀 그런 문제에 이제 봉착하실 수 있고 근데 설령 그러면 여기다가 그 알자를 써주시면 돼요. 그게 탈출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그 절대 경로를 쓰시면 요 경로에다가 알자를 쓰시면 탈출 문자의 효력을 없애는 그 원시 문자예요. 그렇게 하시면 그냥 바로 되실 거예요. 되시나요? 네. 역순을시 을 바꿔주기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가급적이면 이게 요 경로 자체는 파이썬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윈도우즈에서도 그냥 역 슬래시 대신에 그 앞으로 쏟아지는 그 저방향의 슬래시를 그냥 사용하셔도 파이썬이 알아서 그 운영 체제별로 해줍니다. 그래서 그 근데 바꾸시면 조금 귀찮으실 수도 있으니까는 그냥 알자를 달아주셔도 네, 됩니다. 안 그러면은 요거를 역 슬래시 같은 경우에 알자를 안 달면 역 슬래시를 탈출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윈도우즈 쪽에서는 그 점은 조금 유의하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이제 잘 됐나요? 좋습니다. 뭐 이게 실전 좋잖아요. 그죠? 캐글도 한번 해보고 그죠? 배운 거 이제 써보면 이제 재밌습니다. 그런데 고려하실 게 한 가지 더 있죠. 이게 훈련 데이터랑 테스트 데이터가 이미 분리가 돼서 제공돼요. 우리가 분리를 하는 게 아니고 이 훈련 데이터로 최대한 잘 해보고 그다음에 최대한 잘한 베스트 모델로 테스트를 한번 해봐서 그 결과가 우리가 그 생각하는 그 수준의 결과가 나오는지 이제 확인을 마지막에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테스트는 이제 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데이터처럼 취급하셔야 되니까 지금은 그냥 훈련 데이터만 가지고 할게요. 그리고 이제 하고 나서 마지막에 테스트 데이터를 읽어드려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의 타겟 값은 뭘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것도 이제 그 뭐 랭글러에서 한번 열어볼까요? 뭐 혹시 뭐 도움이 되는지? 보시면 뭐 그 론 데이터가 이제 있고 뭐 젠더가 있고 뭐 있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있는데 아, 제 생각에는 요 마지막인 것 같아요. 론 스테러스. 이게 대출 해줬다 안 해줬다인 것 같고 그 안 해준 게 31%고 해준 게 69%라는 얘기 아닐까요? 그죠? 그래서 이제 대출 이제 그 승인을 해줬고 안 해줬고 요게 결국 이제 얘 아니니까 지금 캔서 데이터처럼 그 종양이다 이제 악성이다 양성이다 이런 식의 어떤 분류가 이제 수행이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보시면은 이제 프로퍼티 에어리어가 이제 어디에 사느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도심에 사는 거랑 약간 이제 그 신도심 약간 신도시에 사는 거랑 시골에 사는 거랑 뭐 이런 거 있고 그리고 이제 크레딧 히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뭐 뭔지 모르겠네요. 있다 없다요. 이제 그 이전에 이제 기록이 이제 있다 없다의 여부를 원 어마운트 텀이 이제 이거는 이제 뭐 기간이나 요구가 아닌가 이제 싶습니다. 어쨌든 모르겠고. 근데 우리가 이제 요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살펴봤는데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는 그 리드미 파일을 이제 봐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아까 요 여기서 이 데이터셋에서 이제 요 이 데이터셋을 이제 소개하고 이제 설명하는 이제 부분을 이제 찾아야 이제 되는 거죠. 메타데이터가 많이 없네요. 어쨌든 뭐 이렇게 대강 알겠으니까 요 우리 가기 전에 한번 살펴보죠. 자, 그러면 대출 데이터셋이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이제 여기서 뭘 하셔야 될까요? 타겟 값하고 데이터를 획득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근데 이제 타겟 값이 뭔지 알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론 데이터셋을 이렇게 이제 획득을 했는데 이제 그 우리가 이때까지 해오던 그 번치를 활용하기로 하죠. 번치를 이제 활용하기로 하고 그러면 첫 번째로는 이제 이 론을 번치를 이제 빈 번치로 이제 만드는데 론점 프레임으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사용해오던 것과 이제 비슷한 느낌이 이제 나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론 프레임이 이렇게 적재가 되고 난 다음에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론하고 데이터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되고 론 스테러스가 그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거 빼고 나머지가 그 데이터가 이제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투넘 파일을 이제 해가지고 살펴보시고 그러면 이제 론 타겟은 이제 그 론 스테러스를 이제 설정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 이제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론에서 이제 뭐 이거는 뭐 굳이 필요하진 않겠지만 이제 타겟 네임즈 같은 경우에 이제 예 아니오를 이제 나눠야 될 것 같은 이제 상황인데 이 론스테러스에서 그 예 아니오에 따라서 이게 이제 그 어떤 값으로 이제 할 건가를 이제 결정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 이 론스테러스를 그냥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리플레이스가 이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yes, no를 그냥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yes, no를 이제 정하고 그래서 이제 타겟 네임즈를 먼저 정해야 되겠네요. yes, no로 이렇게 정하시고 그리고 이제 유니크를 통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론스테러스의 유니크 값을 이제 획득을 이제 해서 yes 아니요 이렇게 획득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리플레이스를 이제 수행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요거는
타겟 네임즈에 대해서 그 결과적으로는 이제 타겟 네임즈 이제 개수만큼 이렇게 이제 형성하시고 톤원 파일을 하시는 게 좋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수행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론 데이터 이런 식으로 그 예전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그럼 600여 건이고 이제 12개 이제 되고, 그리고 이제 론 타겟 같은 경우에는 이제 0일 뭐 두 가지겠죠. 그리고 이제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펜다스 이제 시리즈로 분석하는 게 이제 좋겠죠. 요거는 당연히 교재 없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공을 하시면 이제 우리가 해오던 것과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이 데이터에 대해서 작업을 해낼 수 있습니다. 한번 여기까지 그 제가 제시를 드려봤는데 다음번에는 이제 요 데이터를 하나 이제 적재를 해가지고 가공하는 거를 제가 제시를 안 드리고 그냥 한번 해보시라고 한번 제안 드릴게요. 그러면 이 적재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알고리즘으로 이제 노력을 해볼 건데 일단은 결정 트리를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그럼 이제 결정 트리를 적용하는 거를 이제 해볼 텐데 그러면 일단은 훈련 시험 데이터 분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론 데이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분리를 수행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분리를 수행하고 네, 한 가지 이제 확인하실 점은 그
테스트 데이터의 그 비율 자체가 그 실제와 이제 너무 다르지 않은지 확인하시는 게 권장됩니다. 그럼 이제 원래가 이제 69, 31이니까는 이제 7대 3 정도의 이제 비율인데 뭐 지금의 경우에도 뭐 거의 비슷해요. 7대 3 이제 살짝 이제 뭐 소폭 이제 차이가 나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어요. 큰 문제는 없고 다만 이제 조금 이제 일치시키려고 이제 노력을 해주면 랜덤 스테이트 뭐 1 정도로 하니까는 뭐 조금 더 유사해지긴 하네요. 그러면 일단은 이게 첫 번째 절차죠.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그 비슷하게 이제 만들어 주시는 걸 이제 노력을 해보시고 그죠? 현재로서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를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알고리즘을 총동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그 네이버스에서 K 네이버스 클래시파이어 알고리즘 하고 그리고 이제 사이클런에서 지금 이제 트리 패키지에서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 이 두 개의 이제 알고리즘 중에 어떤 게 좋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두 개의 알고리즘을 이제 그 서로 이제 비교 평가를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일단은 기본 설정으로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알고리즘을 다음과 같이 이제 비교하고 처음에는 이제 맥스 뎁스가 얼마가 좋은지 모르니까 그냥 이제 무제한을 이제 해가지고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KNN에서 이제 훈련하고 이제 시험 그 점수를 이제 획득을 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요 KNN 쪽에서 그 프린트 스코어들을 이제 하면 이제 훈련하고 이제 시험 데이터 나온 것 같고 프린트 이제 스코어즈를 해서 트리에서 이렇게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안 되죠. 그죠? 왜 안 될까요? 요게 이제 보시면 우리는 마음이 급해서 바로 하고 싶었지만 얘네들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수치가 아닌 데이터들이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치가 아닌 데이터들을 그냥 집어넣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아닌 데이터들을 어떻게 바꿀 건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해요. 이번 아이디는 이거는 그냥 그 내부적으로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거니까 요거는 그냥 제외를 해줘요. 그래서 요거는 굳이 이제 변화할 필요 없는데 젠더는 생물학적인 젠더겠죠. 그래서 이제 둘 중에 하나일 테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어떻게 표기해 이렇게 표기해 주는 게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는지 요거도 결국 뭐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이제 디펜던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부양가족 수 뭐 이런 거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수치형으로 되어 있는 거. 에듀케이션, 셀프 인플루언스 이런 것들은 이제 수치형으로 안 바꾸면 우리가 이제 분석이 안 된다라고 하는 점을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실제 데이터를 우리가 적재를 해서 보니까는 우리 마음은 바로 이걸 하고 싶은데 얘가 바로 될 수 없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될 수 있는 상태로 만들려면 논의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이 데이터를 이제 처음 받아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하 그렇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았는데 이 중에서 일부는 수치형으로 되어 있고 일부는 이제 안 돼 있죠. 그런데 수치형으로 안 돼 있는 것 중에서 지금 이제 보니까 이 부분들은 우리 이제 교재에서 유효해 보이는 논의가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은 그 범주형 변수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이제 대응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범주형 변수를 이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게 비슷해요. 488페이지인데 이런 식으로 되게 이제 비슷해서 이런 것들이 실제 우리가 저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참고가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얘기는 언제 해야 될까요? 내일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은 교정트리 알고리즘까지 살펴봤고 이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위해서 실제 데이터를 한번 획득해봤는데 그거를 획득하니까는 알고리즘 이외에 해야 되는 일이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내일 이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